안녕 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저는 뭔가 하루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오늘은 핸드폰 매장에 갔다가 되게 행복하기도 했어요. 저희 동네에 핸드폰 가게 사장님이 계시는데 진짜 엄청 선하세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지?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뭐라고 할까? 그 물건을 판매하는 거기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진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젊으신 사장님들인데요. 그냥 부부가 너무 다 착해요. 그래서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제가 농담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농담을 몇 마디 해보면 그 뭐라고 할까? 약간 느끼하게 그런 농담의 수위를 벗어나서 막 농담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막 느끼한 아저씨처럼 능글능글하게. 전 그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그렇게 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막 그냥 기분 좋아, 분위기가 좀 농담하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그러면 막 수위를 넘어서 느끼하게 굴면 그냥 딱 멈추고 그만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농담을 해도 되게 그냥 막 웃으세요. 그리고 되게 뭐라고 할까, 그냥 조용하세요. 그리고 저랑 약간 성격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좀 조용한 거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근데 비슷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느낌이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 가게를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에 있어서 이렇게 맨날 거기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거의 자주. 근데 또 되게 좋으신 분들이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핸드폰 뭐 개통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난리도 아니었어요. 오늘 막 비도 오고 해서 그 종이 가방이 찢어지고 막 다 새고 막 그래서 또 잃어버려서 또 다시 찾아가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일을 그냥 저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 중심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그래서 이 시점에서 최악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겠다 이렇게 딱딱 하거든요. 그렇게 막 찾으러 갔다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정리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매장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르니까 거기 가서 해결하고 왔는데, 또 되게 꼼꼼하게 이렇게 잘 신경 써서 해주시는 사장님 보면서 또 행복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하고 싶고, 그래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웃게 되는 날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웃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존재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존재가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기만 해도 그렇게 행복하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종일 비가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갈 때는 진짜 좋았거든요. 왜냐면 계속 덥다가 비가 내리니까 그런 공기의 느낌이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 우산을 쓰고 갔는데 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빗방울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타닥타닥 빗소리도 좋아하고, 그래서 진짜 신났는데 오늘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 오는 날 그 종이 가방에 뭐 담고 다니지 마세요. 종이 가방이 비에 다 찢어져가, 비가 이렇게 세차게 몰아쳐서 찢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천 가방이나 그런 가방을 꼭 준비해서 중요한 물건을 분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저도 그거였어요. 꼭
가방을 챙겨서 어떤 뭐 물건을 담아올 일들이 있으면 그렇게 갖고 다니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막 장바구니 같은 것도 엄청 작게 예쁜 모양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무슨 작은 핸드백이라도 쏙 넣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뭐 시장 바구니, 시장 가방 그런 것도 소지하고 다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진짜 사고뭉치 덜렁대다가 오늘 그런 하루를 보냈고, 또 막 신경 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정신없이 덜렁거리고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꼭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또 그런 사장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더 보기도 하고, 그래서 꼭 잃은 게 많지는 않은 하루였다, 얻은 게 꼭 있는 하루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든 상황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떻게 보면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분실하는 이런 상황들은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해결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좋은 점들을 발견할까,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관점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웃을 수 있는 또 하루의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고, 또 어떤 인연들을 만나면서 보냈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들은 다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의 마지막에는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주 찾아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주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주무실 수도 있지만 또 늦게 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오려고 하고,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온대요. 내일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비 오는 날에는 옷 같은 거 밝은 색으로 입어서 좀 내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쾌하게 만들거나 이래도 좋을 것 같아요.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럴 때 막 다 어두운 색만 입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 좀 더 밝은 색깔 옷을 입고 그러면 또 더 화사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약간 까만색 옷을 많이 입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보면 막 다 까만색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냥 추우니까 추위를 엄청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막 평소에는 옷 예쁘게 입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추우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옷은 멋내기용이 아니라 완전 체온을 보호하는 그런 용도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왜냐면 살아가기 위한 일상의 위협이 느껴졌잖아요. 추위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막 꽁꽁 싸매고 다녀야 되니까 제 옷들도 다 막 어두운 색인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딱 느꼈는데 너무 겨울이라고 해도 너무 옷이 어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밝은 분홍색 코트 이런 것도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화사한 분위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옷이 어두우면 목도리나 그런 스카프를 좀 화사하게 해서, 그러면 좀 얼굴빛도 환하게 그렇게 반사효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분위기를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들이 또 살아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순간들에 있어서 내 감정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한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나눠보고 싶었고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지 이런 소소한 일상도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마음들이 들었고, 그냥 전체적인 방향으로는 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한정적인 그 자원이 있잖아요. 국가 재산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어떤 개인들의 재산도 그렇고 뭐 신체나 정신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 정해진 총량이 있는데 그거를 다 소진해 버리면 자원적으로도 한계가 있을 거고 또 우리의 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도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들을 어떻게 잘 나눠 쓰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쓰고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꼭 필요한 곳에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한정적인 자원으로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너무나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모든 구성들이 창의력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차피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물건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창의력이 기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이 기반이 돼서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을 만들고 재화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니까, 이게 잠이라는 수단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돼버리면 그냥 이렇게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그러다 끝난다, 이런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인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잠은 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잠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본능적인 에너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먹고 자고 뭐 사랑하고 이런 에너지들이 가장 원초적이고, 또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또 더 고차원적인 그런 욕구들을 발견하려고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단지 1차원적인 그런 욕구에만 머물러 있다면 동물과 어떤 점이 구분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과 또 우리가 가진 매력들, 이런 특별한 재능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본능에만 국한되고 잠이라는 수단으로만 고착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 이런 시간들을 정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내 자기 개발하고, 또 내가 삶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올 것인가, 또 삶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서 이런 내가 익힌 기술들이나 내가 가진 재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나한테도 유익하게 그렇게 내 생활도 좀 풍요롭게,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매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자영업 하시고 이제 폐점 하시면서 뭐 지원금들도 받고 그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부분들이 주어져서 조금 숨통이 트여지는 것 같다. 그렇게 또 나라에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용도가 다르니까, 쓰임이 다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또 아시는 분이 또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래서 도와드리고 알려드리는 과정들을 보게 됐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주어진 것들을 어디다 쓸까, 어떤 부분에 쓸까 하는 거는 행복한 고민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받는 입장에서도 나만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그게 어떤 뭐 서류적인 절차나 이렇게 받는 과정이 까다롭다, 그렇지만 나만 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다 여러
부분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주는 것 같다. 그래도 고맙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아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국민들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정책들을 내려고 하고 또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총리분도 일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렇게 좋은 인재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국민들을 좀 안심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얼굴들이 좀 많이 편안해 보였거든요. 가게 그 대리점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국가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갔을 때 국민들이 행복해진다, 이런 것들은 쉽게 체감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음식점 하시다가 연골이 찢어져서 다치셔서 병원 이렇게 통원 치료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고생하시고 계속 서서 일하셔야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직업병들이 또 있잖아요. 가족들, 자식들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픈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실질적으로 의료적인 혜택들, 이런 부분도 좀 골고루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몸도 아프지 않고 정신도 아프지 않고 또 그런 생활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계속 모두 다 노력을 해서 풍요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방향들이 좋은 방향을 찾아서 가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가장 솔직하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진실된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행복한 마음도 많이 들었고 뿌듯한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가진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꼭 감춰야 될 부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모든 문제의 출발은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참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더 우리가 그런 요즘 이렇게 급변하게 변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그런 우리의 의식 수준의 정도가 발전하는 속도만큼 올라와 있나,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성장하는 속도랑 같이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는 방법도 배우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지,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모든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미숙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어떤 생각들을 말해도 다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려고 하는 건 안 된다. 그렇지만 내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그런 자유와 권리는 나한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개개인의 다양성들이 인정이 되고 존중이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렇게 강압적이게 가족한테도 친구나 친척한테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의견을 교환하고 이건 어때?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아무에게도 강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가족들 때문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았거든요. 사랑한다면서 내가 가족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 있진 않은지, 내가 가족을 내 질투나 이기심 때문에 투사를 해서 상처를 주고 있진 않은지, 그 부분도 좀 많이 헤아려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사생활은 지켜줘야 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기본 출발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뭐 나의 어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 같아요. 내가 얼마든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이럴 수는 있지만 상대방한테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는 건 상대를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좀 힘들어 이렇게 응석 부리고 나를 좀 받아주고 이해해줘 이런 거랑, 내 감정이 내면 아이가 자라지 않고 미성숙해서 막 부정적이고 막 그런 이면 교류하는 것들을 상대방한테 막 맛조개가 거품 물듯이 막 투사하고 있어. 그러면 나의 그런 내면 아이가 성숙하지 못한 거지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의 감정을 살펴야 된다. 내가 지금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내가 살아왔던 어떤 날들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는 내면 아이가 울고 있다. 좀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어른으로 키워서 함께 가야겠다. 이렇게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감정으로 상대방한테 절대로 투사하지 말아라.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리고 상대방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런 막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진 않잖아요. 누가 봐도 많이 웃고 성격이 참 좋고 그런 사람들이 매력적이잖아요. 제가 좋아하거나 끌리는 사람 보면 웃음 많고 성격이 좋고 늘 어떤 부분에도 다 받아들일 줄 알고 이런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결이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말도 좀 예쁘게 하려고 하고, 말하는 언어나 이런 부분도 좀 품격 있게 하려고 하고, 어떤 단어 선정이나 대화의 주제나 이런 것들도 좀 좋은 주제들로, 그렇게 아름다운 소재들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도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그냥 어떤 나쁜 상황이나 뉴스나 안 좋은 뉴스나 그것들을 보고 막 욕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해소되지 않은 감정을 거기에 실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나의 마음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잘못된 부분에서 객관적인 어떤 쟁점들로 비판은 할 수가 있지만 비난은 하면 안 된다. 인격적으로 비난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나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가. 내가 대안을 반드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수 없어. 그냥 욕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욕하고 살아서 뭐하나.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도 너무 짧은 시간이고 모든 순간순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순간인데 그렇게 낭비하면 너무 삶이 비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꼭 행복하게 만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농담하거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다 좋은데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면서 농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킬 선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걸 예의라고 부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예의 있는 사람인가요? 예의 있고 좀 나 스스로도 품격 있게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계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시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모란 앞에서 반성할 일이 있다. 슬픔이 문을 두드릴 때 너무 깊이 숨었다. 기쁨마저 찾을 수 없을 만큼 절망이 뒤쫓아올 때는 더 멀리 달아났다. 희망마저 따라오기를 포기할 만큼 불행을 이겨낸 후에는 혹시나 행복마저 두려워했다. 내가 욕망을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욕망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한탄했다. 둘만의 사랑의 둥지를 만드느라 너무 많은 꽃을 꺾었다. 별을 세느라 어둠을 외면했다. 어둠 없이는 별들도 빛날 수 없는 것인데도 주목받는 날들의 찬사를 보내느라 주목받지 못하는 순간들에 주목하지 않았다. 내가 아픔을 돌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픔이 나를 돌본 것이었다. 아픔을 맞이한 모든 것은 설령 고뇌일지라도 어둠을 통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모란 앞에서 겹겹이 반성할 일이 있다. 나보다 오래 살 내 오색에 어떻게 위로운 말을 건네야 할까? 나를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못 이겨 힘없이 늘어진 너의 두 팔과 꺾인 두 다리, 아침마다 너의 빈 곳을 채워주던 사륙 온기와 뼈 무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정의 습기로 눅눅해진 너의 소매며 누가 나의 도련한 부재를 너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내가 다시는 너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진실을 이제는 먼지로 돌아간 심장을 껴안듯 가슴을 가로질러 두 팔 접힌 나의 추운 계절의 벗 스웨터, 내 안을 길들여지기 싫어하는 동물과 불티 같은 정신을 감싸주던 면으로 짠 허술한 갑옷, 감정이입하듯 발의 냉기를 녹일 수 없게 된 양말이며 너는 이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존재함의 의미를 잃었다. 수많은 옷들이 거리를 활보하지만 너를 데리고 다닐 몸이 부지함으로 빛조차 스미지 않은 어두운 옷장 안에서 고독과 한 몸이 되어야 했다. 그만한 상실이 정오 시간 어디에 또 있을까? 너와 나는 똑같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별에서 삶을 경험했다. 이제 나는 너를 벗고 온전한 알몸으로 긴 외출을 떠나려 한다. 얼마나 자주 너를 벗어 던지고 싶었는지 마치 그것이 이 운명을 벗는 상징이라도 되는 듯이 집착을 떼어내는 몸짓이라도 되는 듯이 나보다 수명이 긴 나의 옷이며 새벽별이 소매 속으로 떨어지던 옷이며 한때 나를 타인과 분리해준 너, 의자 등받이에서 말없이 나를 안아주던 너, 이제 아무도 나 대신 너에게 포근하게 팔을 끼지 않으리. 다정한 허리 동여매은 앞으로 없으리. 내가 너를 업고 입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의 행복과 실도 꿰지 않은 바늘로 뜯어진 감정의 솔기를 꿰매던 나를 너만은 기억하리. 너를 두고 떠나는 나 역시 마음이 아프다는 걸 모르지는 않겠지? 바람이 옷장 문을 열면 너도 수고로운 생 마치고 얽매임의 날실과 시실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날아가기를. 함께 혼자. 인간은 필연적으로 혼자라고 당신은 말한다.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울 하늘을 손짓해 보인다. 그곳에 야생 쇠오리 5마리가 날고 있다. 맨 앞에서 바람을 가르며 날던 새가 지치면 다른 새가 그 자리를 맡는다. 우리는 함께 혼자다. 번갈아가며 희망이 녹슨 빛깔 날갯짓에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사셨을지라도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 참 잘 살았다, 대견하다, 사랑한다고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소망들 다 이루시고 또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인연들 다 만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에는 힘이 있으니까 어떤 말도 흩어버리는 말은 꼭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말함으로써 그 말에 힘을 실어주시고 또 이런 잠재의식이 우리 현재 의식보다 3만 배는 더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들을 계속하고 이루려는 생각들을 계속하고 주무시면 잠재의식이 계속 해결하려는 그런 회로를 가동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모든 소망들을 다 이뤄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나의 삶에 온다 그걸 꼭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생각하면 내 삶에 사랑이 올 것이고 내가 부정적인 것들을 선택하면 부정적인 것들만 내가 욕하는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와서 내 삶이 우울해지고 비참해진다. 이것들을 꼭 새겨 놓으신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가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싶네요. 어떤 삶들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부정적인 삶으로 맨날 억울해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행복과 사랑을 선택해서 긍정적이고 여러분 삶이 늘 아름답고 이렇게 충만한 삶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살고 싶은가요? 늘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높은 고차원의 에너지 진동의 흐름을 가지고 그런 자기 진동에 맞는 것들이 오니까 진동을 높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풍요로움들 감정적으로도 실질적인 생활 면으로도 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혀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행복하시기를 그렇게 기원할게요. 여러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100만 번 불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편안하게 그렇게 주무세요. 안녕. 굿나잇.